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4일 장 마감 이후고요.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쎄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조금 실망스러웠던, 심리적으로 조금 더 실망스러웠던 오늘 하루 시장의 결과였는데요. 일단 오늘 그동안 올 1년 동안 우리 이 글로벌 시장 또는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물론 미국은 아닌 것 같죠. 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1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1월 14일 테이퍼링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이후부터 어, 어제까지 계속 이 테이퍼링이라는 이 하나의 단어에 시장은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 구간도 뭐 영향을 안 받았던 구간은 아니었으니까요. 했는데 일단 어제 그 길고 길었던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란이 일단 정리가 됐죠. 기본적으로 오전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향후 테이퍼링의 시기는 11월 말로 일단 결정이 나서 예상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보다는 약간 좀 당겨진 모습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테이퍼링의 속도로는 150억 달러를 그대로 일단 유지하는 쪽이었죠. 국채 100억 달러에 모기지 50억 달러씩 유동성을 줄여나가는 모습. 이게 기존에 300억 달러 얘기도 최근 나왔었잖아요. 축소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일단 요건 아닌 걸로 됐습니다. 이게 조금 많이 이좀 여기가 훨씬 낫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잘 이게 비춰가지고 11월 말 시기는 11월 말. 그 다음 테이퍼링의 속도는 150억 달러씩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 6월 정도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의 발언,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봐야 될 내용이 파월 의장의 발언, 얼마나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봤었던 부분인데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일시적이야. 내년 한 2분기 정도 선에서는 해결이 될 것 같아. 뭐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아까 우리 장 마감 직전에 한 3시 조금 넘어서 나왔던 이제 2시쯤이었죠. 2시 조금 넘어서 나왔던 뉴스가 이 공급망에 대한 문제에서 피크가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또 한번 이제 나와준 부분도 있었고요. 이 공급망 부분이 이 공급망 훼손에 따라 나타난 부분, 그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많이 심해졌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닐 걸로 보여지죠. 어쨌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 중반기까지는 2022년 중반기까지는 인내할 수 있어. 그리고 테이퍼링의 종료가 곧 이 금리 인상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야. 전혀 그거하고는 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고 또 한 가지 지금 150억 달러씩 그 유동성을 축소하는 부분에서 이걸 계속해서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2달 정도 11월 12월 2달 정도 일단 이렇게 해보고 만약 여기서 부족하다고 판단이 들면 조금 더 속도를 땡길 것이고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 더 풀 거야 라는 얘기까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물론 이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당겨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금리 인상이 더 미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에서 받아들인 걸로 봐서는
내년 뭐 6월 지금 금리 인상 얘기도 나왔었고요. 9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지금 계속 나온 게. 최소한 6월은 아닐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 그리고 9월 또는 지금 이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봤었을 때 9월보다도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작은 우호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은 코스피는 강보합권 마감, 코스닥은 약보합권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렇게 하루 종일 지금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오늘 제법 크게 거의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을까?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합권 시작을 해서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갭으로 아예 크게 띄워놓고 조금 밀려가지고 뭐 밀려서 0.8% 정도 뭐 지금 0.89% 정도 상승하는 정도로 마감을 한 모습인데 우리 시장만 왜 이렇게 유독 더 약했을까 하는 부분이 사실 명확한 이유는 아직 잘 못 찾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확하게 이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굳이 막 이 결과론을 갖다 놓고 갖다 붙이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공급망 문제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고 중국의 이 전력난 문제도 있고 여기에 요소수 문제도 지금 끼어 있고 확진자 수도 지금 뭐 1,000명씩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안 좋은 얘기 하려면 뭐 계속 뭐 엄청나게 할 수 있죠. 근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 근본적으로 지금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를 상쇄시킬 만큼 그렇게 강한 재료들이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보였던 부분은 어제도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 오늘 이틀 연속 이런 모습이 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우려 아닌 우려가 지금 조금 드는 모습이긴 한데 선물 매수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막 8천억, 9천억씩 들어오는 모습. 오늘도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조 2천억 이상 들어왔어요. 1조 2천억 가까이 들어왔어요. 근데 선물이 또 조금 결국은 동시효과에서 또 밀었네요. 이게 팔았네요. 선물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현물이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현물이. 선물에 비해서 이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일종의 얘가 쫙 들어오면서 얘가 같이 따라 들어와줘야 단단하게 밟고 올라가는 베이시스가 안정화되면서 밟고 올라가는 흐름이 되는데 얘만 계속해서 주구장천 이 매수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언제든지 빠져나가기가 좋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엊그저께 같은 경우 막 1조 이상 매도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도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급 고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요.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로. 지금 최근에 내용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도요. 보면 뭐 오늘 이제 움직였던 섹터들 보면 지금 요소수 부족 때문에 비료 섹터들 오늘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 원전 짓는다라는 얘기 있었었고 뭐 유럽 쪽 얘기들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자력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요. 뭐 농업 섹터들도 이제 요소수 관련한 부분이었겠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ETF가 막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는 2차 전지 섹터들. 지금 보면 2차 전지 섹터들 중에서도 ETF에 포함되어 있는 시총 상위주들 그 중에서도 일부 그러니까 범위가 자꾸 좁아지고 있는데 이쪽으로만 돈이 막대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관들의 매수도 그쪽으로만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 이런 극단적인 수급 상태가 비정상적인 형태의 수급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 외에는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지금 마이너스 0.34%잖아요. 코스닥이 1000종목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수급이 안 돈다는 얘기인 거죠.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최근에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들. 제가 무방에서는 이 장중 이 시장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최근에 거의 한 번 정도를 제외하고 시장의 수급이
수급 방향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어요. 계속 시장의 수급 방향이 안 좋은 거예요. 조금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수급이 깨지고, 그리고 내려가 있는 상태 같으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세 마이너스가 쫙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로 조금 올라오는 듯 하긴 하는데 플러스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밀리는,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지금 계속 좋지 않은 이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좀 많이 아쉽습니다.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좀 있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뭐 의도를 시장의 어떤 움직이는 주체들이 의도를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3,000포인트 안착도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일 다시 아랫꼬리상에서 이 자리 지지 테스트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미국 시장이 어제 테이퍼링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하루 정도 지나서 조금 냉정을 찾은 이후에 이들의 매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현재 미국의 증시의 3대 증시 모두 신고가를 계속해서 며칠째 기록해 가고 있는 이 높은 구간에서 계속 밀어 올릴 것이냐, 아니면 한번 꺾이는 명분이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제까지 계속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향후 흐름에서 이 미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조금씩 앞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마감한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내일 미국 시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상황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미국 시장이 최소한 보합권 전후, 뭐 약보합도 괜찮은데 보합권 전후, 이제 급락은 안 나와야 되는, 차익이 좀 쏟아진다 하더라도 급락은 안 나와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그나마 이 자리를 좀 지키면서 다지기를 좀 하고 다시 3,000포인트 안착을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 올라갔다 하더라도, 이게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자리 오늘 한 번에 못 넘거든요. 이 추세 저항선은 한 번에 못 넘거든요. 못 넘는다고 보면 올라갔다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므로 인해서 일단은 여기 3,000포인트에다가도 갖다 붙여 놓는 흐름을 만들어야 그나마 시장을 안정적으로 좀 이후 흐름을 볼 수 있지. 만약 미국 내일 좀 밀리는 흐름 나오면서 우리 시장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면서 이 자리를 훼손하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2,900포인트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제까지 말씀드렸을 때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이 나왔을 때 이 정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최상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고도 지금 여기까지 봐야 될 가능성도 지금 생겼기 때문에 좀 많이 실망스러운 거고요. 어쨌든 내일은 최소한 3,000포인트 위로 끌어다 올려주고, 뭐 이랬든 저랬든 올려주고 마감을 시켜야 되는 상황을 좀 부담을 좀 안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도 못 올리게 되면 밑으로 한번 흘러내릴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정도의 이 흐름이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뭐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우리 시장이 지금 너무 약하다 보니까 오늘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림이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차트가 비슷한데 오늘 양봉이 몸통을 도톰하게 제법 키운 양봉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 생각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보다 지금 상황이 좀 괜찮은 편이고, 약간 유럽도 지금 조금 괜찮은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다른 뭐 아시아권에 있는 국가들도 우리나라와 그림은 비슷합니다만 우리보다 상황은 조금 나아요. 우리가 지금 거의 전 세계에서 꼴찌다 할시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가 못합니다. 이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작년에 우리나라 1년 동안 전 세계 증시 상승률 탑권이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지금 구간은 최대한 버텨줘야 되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버텨야 이후에 여기 구간쯤 왔을 때 윗방향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지, 여기까지 버티지를 못하게 되면
한번 내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이제는 조금 생겨버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지금 다른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내일 당장 내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예상했던 흐름과 다르게 흘렀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쪼끔이라도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이 쪼끔은 좀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오늘 하루, 그러니까 오늘 내일의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움직였던 섹터들은 고런 아까 말씀을 드렸던 고런 섹터들 조금 움직임이 좀 있었었고요. 오늘 시장 뭐 대부분 하락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섹터들 다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뭐 하락 섹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던 종목들을 보면요. 코스피 쪽에서는 카카오 매수세가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카카오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SDI, 현대차, 네이버, KTNG, 하이브, 기아 뭐 요런 종목들 매수가 좀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지금 요번 신작에 대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NC소프트, 그리고 뭐 삼성전자 매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거의 동시효과 부분에서 매도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매도량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 포스코, LG화학 정도 눈에 띄는 정도의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매수가 좀 괜찮았던 종목이 아프리카TV, 이거 며칠 전에 제가 종목 분석에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아프리카TV, 에코프로비엠, LX세미콘, ITM 반도체, 청담러닝, 스튜디오 드래곤, 아난티, 고영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눈에 조금 띄는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오랜만에 HLB생명과학도 조금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천보, 오스템 임플란트, 카페24, 원티드랩, 골프존, ST팜, 셀트리온 제약, PNT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예상보다 좀 많이 어려운 구간을 더 흘러가고 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정상적이지 않은 구간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정상적이라고 보여지는 이 구간이 뭐 영원히 계속 지속되지는 않겠죠. 얼마나 조금 더 괴롭히고 정상적으로 돌아오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요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1차적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보면 대략적으로 요 구간 정도가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 한 목요일,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 정도 선에서는 방향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상승이 나오면서 요 자리에 한번 맞고 살짝 밀렸다 그다음 자리에서 돌파할 것을 기대를 했었거든요.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은 되지 않았고요. 인제 조금 바뀐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요 정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든 구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비정상적인 구간이 계속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지금 구간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이 자리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차후의 상황을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